안녕하세요.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KCLC 건대 3기 인증강사 송다교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실 책은 국제 애니어그램 전문가이신 유지연 교수님의 성격이 자본이다 인데요. 이 책은 수년간 애니어그램의 실천서로서 누구에게나 성격이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녹여진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매일 저녁 9시 저와 함께 이 책을 낭독함으로써 성격이라는 틀을 벗어나 현존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힘을 실어드립니다. 자,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찾는다. 부를 이루거나 지위나 권력을 갖거나 타인에게 선을 베풀 때 성공했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외부의 시선을 돌리며 열심히 쫓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찾는 것,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애니어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며 이 책의 주제인 성격 자본이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성격 연구가로서 다양한 성격 도구들을 접해왔다. 그중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은 것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고 나를 통째로 애니어그램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또 그 경험은 나 자신을 크게 성장시켰고 지금까지 성격 전문가, 그 중에서도 애니어그램 전문가의 길을 걷게 했다. 우리나라에도 애니어그램 전문가가 많다. 애니어그램 관련 논문이나 책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깊이를 더하는 책들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기보다 성격을 아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그래서 이 책은 생활 속에서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용성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성격이라는 자원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신뢰들을 소개했다.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든 쉽게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성격이라는 자원을 인생 자본으로 만들어가는 실존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차별화된 재능과 가치를 발견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다운 삶을 찾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인생 자본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애니어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라면 애니어그램과 성격 자본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성격이 가장 중요한 인생 자본이기 때문이다. 성격 자본이란 무엇인가? 성격이란 개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다. 성격의 특성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영향, 기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진다. 이 성격은 평생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행동 패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준다. 자본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다.
쉽게 말해 장사나 사업을 할 때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천이다. 자본은 돈이나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수단, 노동력, 무형 자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성격 자본이란 무엇일까? 개인의 고유한 특성, 즉 성격이 자본이 된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만드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다. 성격 자본은 내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성격이 자본이다. 이 말은 내가 수년 동안 많은 고심을 하며 내린 성격 자본의 사전적 의미다. 오랫동안 매일 이 용어를 생각하면서 잠들었고 잠에서 깨면 또 생각하고 고민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자본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쉽게 이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진정 필요한 자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여러 해 동안 나를 괴롭혔다. 노동자본, 경제자본, 산업자본, 사회자본, 매력자본까지 자본의 종류와 개념은 그 시대의 변화를 대변해왔다. 결국 나는 소진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성격이 자본이 된다는 트렌드를 직감적으로 간파했다. 그리고 매일 이 성격의 힘에 대해 민감하게 촉을 세우고 있던 도중 성격 자본이라는 용어를 창안했다. 성격이 자본이다. 이렇게 신비한 용어를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유레카를 발견하듯이 나는 성격 자본을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해야 했다. 나는 전문가를 소개받아 특허청 출원을 의뢰했지만 전문가들은 성격 자본이 개인 상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매우 실망했지만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어 한 줄기 간절한 희망으로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했다. 1년 후 특허청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왔다. 상표 등록 마지막 단계인 공시가 끝나면 출원된다는 것이었다. 아, 정말 그 공시 기간 몇 개월은 마치 수백 년처럼 느껴졌고 드디어 등록 완료 소식이 전해졌다. 내가 세계 최초로 성격 자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 대표적 기업들의 기업 이미지 광고와 홍보 모델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 많은 홍보 광고들이 장형 기업 현대, 머리형 기업 삼성, 가슴형 기업 LG를 연상시킨다. 기업 광고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조화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창조하는 종합 예술이다. 그리고 기업의 광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영자의 기업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철학은 결국 경영자의 성격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경영자의 성격이 곧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나의 사회생활 중 첫 직장은 광고 마케팅 회사였다. 당시 나는 어려서 이런 기업 문화에 대한 시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마다 기업 사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선배들의 말을 수없이 들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창의적 사고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질려서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그 후 나는 10여 년 동안 한 직장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다가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는데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신생업체가 기존 교육업체들과 경쟁하기에는 인지도와 레퍼런스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절실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처럼 나는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니즈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했던가? 고민 끝에 찾아낸 교육 컨설팅 분야의 차별화는 역시 내 전문 분야인 성격이었다. 나는 성격과 성격 자본 개념을 기반으로 9가지 컨텐츠를 만들었다. 이 9 컨텐츠 중 기업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의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성격을 다루었다. 그리고 성격 공감 리더십이라는 테마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업가의 철학과 기업 문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것이 곧 기업 교육과 마케팅의 시작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9 컨텐츠는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이 명인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찾아 성공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 전통이었다. 특히 전문 영업을 한다는 영업 조직이 더 그랬다. 사람의 성향은 역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 회의감이 들었다. 그때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성격 유형론을 세일즈에 접목해보면 어떨까 생각한 것이다. 나는 애니어그램 분야에 세일즈 적용 사례가 있는지 즉시 찾아보았다. 한국에는 전무했고 미국 기사에서 가끔 비즈니스 애니어그램의 한 영역으로 세일즈와 성격의 관련성을 언급한 내용이 일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고 그 해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거기서 각국 애니어그램 전문가들에게서 애니어그램 세일즈 자문을 구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세일즈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 나섰다. 생각해보면 영업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절박한 심정이었고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세일즈 고수들의 강사 양성 과정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끝에 애니어그램 세일즈, 일명 에세를 만들었다. 국내 최초의 애니어그램 세일즈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다. 에세의 시작은 이 성격 자본을 만들어내는 신호탄이 되었고 성격 자본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이후 내가 보는 세상은 성격 자본이라는 프레임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격 자본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성격 자본과 동반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성격은 세상을 보는 마음속 안경과 같다. 그런데 그 안경은 나름대로 필터가 있어서 해석이 제각각이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성격은 개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 패턴이라고 말했다. 즉,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격을 이해하는 많은 이론과 학설들은 성격이 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애니어그램에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전제로 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은 왜 죽었는가?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그들은 그들의 성격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의 성격이 그들을 죽인 것이다. 이것이 성격에 대한 애니어그램의 관점이며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과 가장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나타난 그들의 습관이나 성격적 특성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던 비판적 시각, 아집, 교만, 우유부단, 질투, 시기심, 편견 때문에 차를 멈추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성격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인 페르소나에서 유래되었다. 페르소나는 영국에서 쓰는 가면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인데 성격 형성 과정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면을 쓸까? 가면은 성격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본 모습, 즉 본질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안한 모습을 감추려고 성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성격은 어린 시절의 본질과 분리되면서 생긴 상처와 결핍을 보호해주는 깁스와 같다고 했다. 그런데 성격은 부상 부위의 깁스처럼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지만 우리의 본질을 강하게 감싸고 있어 본질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이 깁스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본질이 아닌 성격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질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손상되지 않은 나의 참 모습, 본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키워드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질의 모습은 강함, 전체성, 선함, 사랑, 가치, 정체성, 깨달음, 깨어있음, 기쁨이다. 이것들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9가지 성격 유형 속에 갇힌 본질의 모습이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이 진정한 나 자신과 자기다움을 찾으려는 우리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며 이 세상을 빛낼 내 마음속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한 이 본질을 볼 수 없다. 본질을 보려면 그것을 덮고 있는 시커먼 타르와 같은 단단한 방어의 껍질, 즉 성격이라는 깁스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쉽지 않다.
영화 마스크에서 주인공 짐 캐리가 마스크를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성격과 본질의 개념을 이해하면 진정한 나를 못 보게 가로막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격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님을 알고 철탑에 담장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본질이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는 깊은 무의식의 상처를 치유하는 변화에 다가가게 해준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방문할 때 꽃이나 선물을 사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성격 전문가인 나는 애니어그램을 알게 되면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나는 인간이 한평생을 살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말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점은 나 자신에 대해 처절하게 알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해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도대체 사람들은 자신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그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성격이라는 강 때문이다. 성격이라는 강은 우리 마음속의 고향인 본질을 찾아가는 성문을 둘러싼 강이다. 그런데 아무나 건널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강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건널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애니어그램이 말하는 성격과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자신의 성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성격에 대해 깊이 이해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자신을 찾기 위해 성격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의 어원은 그리스어 애니어라는 숫자 9와 그림, 점을 뜻하는 그라모스의 합성어로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뜻한다. 애니어그램은 원과 9개 점, 그리고 그 점들을 잇는 선으로 구성된 단순한 도형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애니어그램 이론은 한 가지 근원에서 온 것이 아니며 고대 전통에서 비롯된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결합된 것이다. 애니어그램은 기원전 2500년 중동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며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1920년경 러시아 신비주의 학자 조지 이바노비치 구르지예프가 서방 세계에 소개한 이후 1970년대 이카조와 정신과 의사 나란조가 미국에 전파했으며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 소개되었다. 현대에는 돈 리차드 리소와 러스 허드슨이 성격 진단 검사지를 개발해 발전시켰다. 애니어그램은 모든 인간은 9가지 본질이 있고 그중 하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애니어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본능적인 에너지의 원천을
머리형, 가슴형, 장형 세 가지 힘의 중심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장형은 8번 도전가, 9번 화합가, 1번 개혁가로, 가슴형은 2번 조력가, 3번 성취가, 4번 예술가로, 머리형은 5번 탐구가, 6번 충성가, 7번 열정가로 나뉜다. 애니어그램의 장점은 행동 유형으로 밝힐 수 없는 인간의 내적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내면을 통합해 깊은 영적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단점은 다른 도구에 비해 이론이 어렵고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니어그램은 심리치료,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 진로 지도, 코칭, 경영,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성격 도구다. 미국 스탠포드, 로욜라, 타우슨, 토론토 대학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GE, AT&T, 제록스 등 글로벌 기업의 인사 조직 관리와 비즈니스 코스에 적용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끝에 결국 단가를 낮추고 퀄리티를 높이는 매우 모순적인 모험을 감행했다. 나와 함께 일하는 강사들이 내가 만든 진단지를 복제해 쓰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나의 그런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지 전 직장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인쇄소 사장님이 원가 공급을 약속해 주셨다. 이제 우리 강사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제작된 EETIP 프로파일은 매우 심플하게 구성했다. 1면에는 애니어그램 이해를 돕기 위해 맨 먼저 기대 효과를 넣었다. 다른 프로파일들은 기대 효과가 먼저 나와 있지 않아서 맨 처음에 넣고 싶었다. 그 다음은 애니어그램의 유래, 힘의 중심 순으로 설명했다. 이면에는 애니어그램 성격의 구조와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원형을 싣고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오래전 강연 때의 일이다. 기업체의 빔 프로젝트가 고장나 준비한 강의안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때 준비해간 한 장의 애니어그램 원형 현수막은 4시간 강의를 하는데 1등 공신이 되어 주었다. 아무 자료가 없더라도 이 원형이 그려진 현수막 하나만 있으면 애니어그램을 설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그때 깨달았고 나는 한 장의 애니어그램 원형에 많은 공을 들였다. 당시 제작한 원형 걸개에 나비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원형을 디자인한 후 벽에 걸고 들여다보는데 노랑, 빨강, 파랑, 하얀 나비들이 나풀대며 날아오르는 현상을 보고 나비들이 춤추는 것 같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현상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비랑 걸개를 강사들에게 전파한 후로 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나비랑을 프로파일 안에도 고스란히 싣고 상세한 설명을 써주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애니어그램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애니어그램의 목적, 핵심 아젠다, 기본 유형, 날개, 화살, 팔달 수준과 같은 용어의 해설과 성격의 분류 방식을 심플하게 심었다. 3면에는 9가지 성격 유형의 특성, 상징동물의 이미지, 4면에는 성격의 변형과 칭찬 솔루션, 5면에는 나와 조직의 성장을 위한 셀프 리더십, 6면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장이라는 제목으로 실습 시트지를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성격 유형 진단 답지를 실었다. 내가 만든 이 프로파일은 자기 인식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삽입한 것이 장점이다. 물론 타 교육기관들이 프로파일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나는 성격 유형별 캐릭터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에 내 나름의 기준으로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성격 유형별 캐릭터 제작을 위해 일러스트레이터와 합숙하면서 함께 작업했다. 내가 이론 교육과 개인 코칭을 직접 해가며 애니어그램을 완벽히 이해시킨 후 작업에 들어가 9가지 캐릭터를 완전히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캐릭터들의 표정이나 행동이 각 성격 유형을 잘 표현해 만족스럽다.